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디자인 좀 더 건드려 볼 거고요. 그리고 만료되면 라이트 기능으로 커밋 하나 남겨놓고 바로 리스트 기능 이어서 가볼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다가 이 댓글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이랑 약간 거리를 두기 위해서 마진 탑을 조금 주고요. 그리고 보더 외곽선을 좀 씌우겠습니다. 이거 다 테일윈드 치트시트에 들어있는 것들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정도? 근데 얘를 풀로 쓰고 있으니까 사이즈를 조금 줄여보죠. 똑같이 주면 %지 이게. 그러면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하죠. 지금 사이즈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댓글 입력하는 부분, 그리고 누가 쓸 건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로그인 해 있으면은 제 이름이 나오면 되겠죠? 그런 거 보여주는 부분, 그리고 작성 버튼도 색깔을 좀 입혀 볼까요? 예,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버튼 아무거나 가져와서 넣어주고 만들어질 거니까. 근데 보통 이런 버튼들은 이쪽에 위치를 해야 되잖아요. 위치를 좀 옮겨 줄게요. 그리고 닉네임도 너무 밑에 바로 칸이랑 붙어 나오니까 이 정도만 밀어주도록 하고, 이 버튼에다가 div를 하나 씌워서 얘한테 클래스를 좀 주고 플렉스 justify and 끝으로 보내버릴게요. 이렇게. 그럼 얼추 흉내를 좀 냈죠? 디자인적인 요소가 처리가 어느 정도 된 건데, 댓글이라고 하는 글자가 좀 더 키울까? 뭐 이런 디테일들은 조금 나중에 생각을 더 해보고 일단은 요 정도.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얘를 더 밀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그 위 공간에 프로필 이미지 같은 거 넣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거 해도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본인이 자유롭게 아니다, 작성할 때는 사실 프로필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가 없군요. 리스트에서 댓글 목록 보여줄 때 그때 이제 누가 작성한 건지 나올 거니까 거기에 이제 프로필 이미지 같은 것도 같이 보여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좀 할게요. 이 디테일의 메인 섹션에 가서 여기다가 얘를 좀 더 밀어내도록 하죠. 조금 더 떨어지게끔. 뭐 마진으로 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걸 제가 일부러 패딩으로 준 건데, 왜냐면 이런 거 하나 넣을 겁니다. 이거는 없는 거라서 제가 만든 거예요. 만들었다는 건 CSS에 기재를 하겠다라는 얘기겠죠.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아예 지워버리고요.
얘한테 도더 바텀이라고 하는 걸 줄 거예요. 도더 바텀은 우리 써봤습니다. 애플 메뉴 만들기 같은 거 할 때. 애플 메뉴가 아니었지? 애플 메뉴 전에 했던 거. 그거 해보면서 사용해봤던 도더 바텀. 여기에 픽셀, 솔리드 색깔을 찾죠. 약간 연한 회색 느낌으로 좀 줄 건데, 이 정도? 구분선을 하나 지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면을 봤을 때 이렇게 구분선이 생겨나겠죠? 이거 주려고 조금 더 디테일에 가서 5가 아니라 한 8. 이걸 우리가 마진으로 밀었다면 이 선은 여기 붙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패딩으로 밀어낸 거예요. 이 선을 적당히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얘도 좀 더 밀죠. 이거를 화면의 사이즈가 지금 바디의 영역이 이만큼이 잡히고 있는데, 이게 작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화면의 바닥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좀 떨어뜨려 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영역을 봤을 때 약간 여유 공간이 있는 거니까 이 밑에 부분 여기 이런 거 하고, 이쯤에서 커밋을 한번 해보죠. 닉네임을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는 조금 이따가 작업을 할 겁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을 거고. 아, 근데 이런 거 하나쯤은 해줘야겠군요.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닉네임 부분에 처리할 때 스판 태그로 하나 더 감싸놔야 얘를 콕 집어내서 뭔가 디자인 입힐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스판까지 하나 더 달아주는 걸로 커밋을 한번 할게요. 아! 온서브밋을 안 했네요. 이거 뭐 일단 하죠. 라인 라이트. 뭔가 자꾸 안 한 것 같았는데 그래서 계속 찾았던 건데 온서브밋을 안 했어요. 하면 되죠. 자, 온서브밋 이름을 라이트 폼 온서브밋 리플라이 라이트 폼 온서브밋 땡 디스 넘겨주고 리턴 펄스. 자, 그러면 이 온서브밋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스크립트 태그 하나 또 열어줄 거고요. 그냥 여기다가 쓸 겁니다. 이거는 얘를 가져올까요? 이렇게. 그리고 이름 바꿔주고 폼 그대로 쓰고 타이틀 없고 바디에 대한 것만 처리할 거다. 여기는 조금 색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아예 비어있는 것만 검증하지 말고 글자 수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보죠. 근데 라이트에 얘가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었네요. 이런 거 저는 또 잘 못 참아가지고. 온서브밋들이 다 그런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도 안 되어 있구나. 여기는 방금 했고 여기도 안 되어 있군요.
우리가 복사를 착실하게 사용했다는 증거죠. 여기 이 정도로 해주면 되겠군요. 두 글자 이상 입력을 해야 댓글이 입력될 수 있게 한번 따져 볼게요. 이렇게 랭스가 2보다 작으면 이죠. 그럼 얘는 아무것도 입력 안 된 것도 당연히 검증이 되겠죠. 거기서는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가 아니라 두 글자 이상 입력해 주세요.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 포커스 돌려보내고 리턴 그리고 서브밋. 나머진 건드릴 거 없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작성하려고 한다. 그럼 뭐라고 할 거고요. 작성 버튼도 너무 붙어 있네요. 이것도 좀 떨어뜨려 주도록 하죠. 한 글자만 입력을 해도 뭐라고 할 거고, 두 글자가 넘어가면 문제없이 댓글이 생성될 거고, 이렇게. 보더 때문에 보이는 거구나. 조금만 밀자. 조금만 밀자. 작성 버튼에 div 자체에다가 mt1 정도만 살짝만 떨어지게. 그리고 이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색깔은 뺐어요. 텍스트 에리아에서 너무 밝게 빛나고 있길래. 그럼 이제 리스트 한번 보여줘 보도록 할까요? 리스트를 보여주려면 누가 어떤 값을 알아야 돼요? 댓글 리스트를 보여주려면 detail.jsp가 댓글 리스팅을 해와야 돼요. 근데 detail.jsp를 그리는 건 누구예요? 네,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요청을 받아들이는 애가 일을 하잖아요. 얘가 일을 하죠, 얘가. 그럼 얘가 detail.jsp한테 일을 넘기기 전에 리스팅 해온 댓글의 그 결과를 넘겨줘야 된다이지 않을까요? 그쵸? 얘는 왜 있지? 이거 왜 있죠? 왜 여기서 저걸 쓰는 게 있나? 갑자기 눈에 들어왔네요. 이거 왜 했었죠? 이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RQ를 안 했을 때였나 보네요. 이렇게 해놓은 걸 보니까. 이거는 이럴 필요가 없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리플라이 서비스한테 부탁을 해야만 하겠네요. 이러면 응집도랑은 상관이 없고 이제 결합도가 결합도, 응집도. 저도 가끔 이렇게 헷갈립니다. 어쨌든 아티클 컨트롤러가 리플라이 서비스한테 요청을 보내야 되는 상황.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을까요? 지금 리플라이 서비스한테 요청을 보내려면 보드 서비스처럼 우리가 하나 해야 돼요. 그쵸? 의존성 주입해야 돼요. 리플라이 서비스라는 애를. 그래야 여기서 리플라이 서비스가 갖고 있는 메서드 호출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리플라이 서비스를 의존성 주입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동기 방식에는 없어요. detail.jsp를 여기서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처리를 해야만 해요. 근데 제가 동기 방식에는 없다 그랬죠. 비동기로는 가능하겠네요. 왜냐면 애초에 여기서 스크립트로 아작스 요청 보내버리면 되니까. 그거는 아티클 컨트롤러랑 관계없이 처리가 될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냥 처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아예 검색을 해서 보죠. 응집도 결합도
그죠, 그죠? 맞아요. 응집도가 한 모듈 안에서 얼마나 끈끈하냐, 결합도는 서로 다른 모듈이 얼마나 연계되어 있느냐,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제가 이 응집도랑 결합도 얘기를 예전에 한번 드리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최대한 우리가 그걸 지켜나가는 건 맞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쓰면 된다. 우리가 응집도를 높이고 결합도를 낮추는 행위를 추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걸 안 지킨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죄를 짓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지키지만 지금 이런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래야 쓸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럼 디테일에서 뭐 위치는 게시물을 가져오고 나서 하든 게시물을 가져오기 전에 하든 큰 상관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댓글과 아티클 가져오는 건 전혀 다른 분야니까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냥 여기다가 해볼까요? 이제 리스트로 리플라이. 우리 지금 리플라이라고 하는 VO가 없네요. 이것도 만들어줘야겠네요. 리플라이스 리플라이 서비스에 get 리플라이스. VO부터 하나 만들까요? 여기에 필요한 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임포트를 사용해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넘겨줘야 되는 인자는 뭐예요? 아무 인자 안 들어가도 되나요? 들어가야 되죠. 뭐가 들어가야 돼요? 렐 타입 코드랑 렐 아이디가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댓글 테이블에는 1번 게시물에 대한 댓글도 있을 거고 2번 게시물에 대한 댓글도 있을 텐데 그거를 우리가 1번 게시물 보여줄 때는 1번 게시물에 들어있는 댓글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럼 여기에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이 정보들은 디테일이 모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로 넘겨야 될까요? 넘기면 상황이 좀 웃기지 않아요? 뭔가 행위를 해야만 댓글 리스트가 나온다? 이건 좀 이상하죠? 넘기지 않고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얘는 고민할 필요가 딱히 없는 게 여기 게시물 디테일이잖아요. 아티클 넣으면 돼요. 그럼 얘는 이미 알고 있죠? 얘가 이 몇 번 게시물인지 얘는 아이디라고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거 쓰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값을 넘겨준다 라고 만들어주고 없으니까 생성. 그럼 이 친구는 reply da1한테 부탁을 또 해야죠. 여기 스트링으로 왔는데 이거는 이름을 적절하게 바꿔줄게요. 그리고 여기도 이름을 이걸로 바꿔주겠습니다. 넘겨줄 때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받을 때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의미부여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select 자, 이제 쿼리를 작성을 할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쿼리는 그냥 리플라이 테이블만 신경 쓰면 될까요? 리플라이 테이블만 신경 써서 가져온다고 하면 거기에는 멤버 아이디 들어있겠네요. 근데 우리 댓글 리스트 보여줄 때 누가 쓴 글인지 보여줘야 되지 않나요? 네, 조인을 해서 가져와야 된다란 말이겠죠. 이름 가져와야 되니까. 그러면 아티클에서 했던 그거랑 유사하게 조인하는 쿼리를 그냥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리플라이에서는 전체를 다 가져오고요. 멤버 테이블에서는 이게 우리가 닉네임이라고 해놨을 건데 닉네임 맞나요? 보면 되죠. 닉네임이네요. 이 닉네임을 가져와서 보여줄 거야. 이름을 writer name 할 거야. 자, 얘네들은 from 일단 reply 그리고 inner join. 잠깐만. 여기서는 inner join을 써도 되겠네요. 왜냐면 있는 것만 가져와야 되니까 완벽히 교집합으로 생각하는 게 오히려 맞죠 이게. 좋아요랑은 다르게 우리가 멤버 그리고 온절에 뭐랑 비교해야 돼요? 리플라이가 갖고 있는 멤버 아이디랑 멤버가 갖고 있는 아이디랑 비교해야죠. 자, 그리고 조인은 다 했어요. 조건으로 따져봐야죠. 얘한테는 밖에서 받아온 거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엔드. 얘도 넣어주고요. 자, 정렬은 할 필요 있나요? 보통 댓글들은요, 가장 마지막에 쓴, 가장 최근에 작성된 댓글이 아래로 가요. 보통 댓글들은 그래요. 게시물은 최근에 작성된 게 위에 있거든요. 근데 댓글들은 최근에 작성할수록 밑으로 내려가긴 합니다. 보통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는 정렬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이트 여러 가지 돌아다니시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버 카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다른 걸 청구했더니 거기는 순서가 바뀌었네 이러면 바꿔도 돼요. 그건 내 마음이니까. 보통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인 경우들은 댓글은 그냥 밑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정렬 따로 안 할 겁니다. 그럼 쿼리는 끝났네요. 그러면은 리플라이스를 가져왔을 거고 우리가 모델에 담아서 넘겨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이제 detail.jsp가 화면을 그리려고 할 때 알고 있을 거니까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뽑아서 보여주면 되겠죠? 이거 안 해줬군요. 하나 해줘야죠. 그래야 얘가 또 데이터가 잘 꽂혀서 들어올 거니까. 자, 작성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위에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작성이 더 위에 있지 않습니다. 리스트가 먼저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작성 위에다가 반복문을 사용해서 이렇게 돌려주면 되겠죠? 이 안에서는 레이아웃도 잡아주고 보여줄 때 작성자 이름 그리고 내용 그리고 작성 일자 정도 보여줄까요? 얘는 리플라이가 가지고 있는 writer name 여기는 리플라이가 가지고 있는 body 그리고 밑에는 리플라이가 가지고 있는 업데이트 데이트로 하겠습니다. 수정되면 수정 날짜로 그냥 보여줄 수 있게 이걸로 아예 처리할게요. 수정을 안 하면 어차피 작성일과 수정일이 똑같이 들어가니까 이거 가지고 처리하면 돼요. 이렇게 보여준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나오고 있네요. 근데 안 이쁘죠? 좀 이제 디자인을 해야겠죠. 지금 이 댓글은 h2 태그로 만들어진 댓글이고 여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상황이 되시죠? 그럼 이 댓글들을 각각 다 좀 개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구분선도 좀 지으면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격을 좀 위아래로 늘려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다가 이미지 같은 거 넣으려면 이미지가 이쪽으로 올 수는 없잖아요. 여기 있어야 되죠. 그렇다는 건 댓글 내용이 이만큼 밀려놔야 돼요. 그 공간을 좀 만들어 놓을게요. 너무 멀리 갔네. 이 정도.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미지 같은 거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만들어놨던 보더 바텀 라인, 이것도 활용을 해줄게요. 그러려고 패딩 Y로 준 겁니다. 구분이 어느 정도 되었고, 여기다가 얘는 작성자니까 조금 글자를 굵게 해볼까요? 약간 두껍게. 그리고 바디는 얘도 이제 위아래로 약간 간격이 필요하니까 마진 Y 1 살짝 떨어지게. 그리고 얘는 글자를 좀 키울까요? 잠깐만. 그리고 보통 이름보다 내용이 살짝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세요? 댓글들 보면 모양이 작성자가 이렇게 나오면은 댓글 내용의 시작이 여기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살짝 들어가서 나오거든요. 그 이제 우리가 문서 같은 거 작성할 때 또 얘가 열렸네. 첫 번째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한 칸 띄고 시작하듯이, 한 칸이나 두 칸 띄고 시작하듯이 댓글도 보통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정도만 안으로 살짝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이거를 제가 마진으로 했죠? 상관은 없긴 할 것 같은데, 일단 두죠. 그리고 이제 날짜 같은 경우는 너무 커요, 글자가. 저 좀 글자도 작게 만들 거고, 그리고 색깔도 검은색이 아니라 좀 연하게, 이런 식으로. 상황 이해되실까요? 보통 댓글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미지까지 넣으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댓글, 댓글 리스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 10분 초 다 보여주는 거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은 우리가 해봤던 것처럼 뭐 서브 스트링으로 끊어도 되는 거고, 그건 이제 자유. 이 정도 만들어주고, 조금 더 띄웠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마진 탑을 6. 얘한테 줬으니까 얘도 밀고, 오케이. 여기를 좀 더 띄웠다란 얘기예요. 그럼 얼추 돼 가는 것 같죠? 얘가 좀 너무 작다. 얘를 좀만 키울까요? 애초에 우리가 베이스를 줬기 때문에 여기다가 조금만 키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데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몇 개인지 댓글 카운트 해와가지고 그 개수 여기다가 EL로 쓰면 몇 개인지도 나올 거고, 앞으로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다른 데도 한번 가보죠. 잘 나오고 있고요. 문제가 딱히 없어요. 얘도 조금만 오른쪽으로 밀릴까요? 아닌가? 이거 어떻게 돼 있더라? 그냥 두죠. 자, 근데 이제 리스팅 기능까지는 만들어 놨는데 내가 쓴 글이면
댓글의 수정이나 삭제는 가능해야죠. 우리 지금 그런 버튼도 없고 아직 체크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작성 기능 로그인 안 해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아직 검증 안 했으니까. 그러면은 로그인 안 했을 땐 얘를 못하게 막고 이런 것도 하고 뭐 수정 삭제 버튼 만들어주고. 근데 버튼 만들 때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쓴 댓글들에만 버튼이 나와야 돼요. 그럼 조건을 얘가 댓글이 가지고 있는 회원 번호랑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 번호랑 매칭해 봐야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거 한번 처리해 보죠. 자, 진짜로 작성할 때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닉네임을 보여주는 거 하면서 얘를 이제 로그인 안 하면 못 쓰게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얘는 일단 이 폼 자체가 그려질 때 조건 검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조건은 RQ 사용하면 되겠죠? get 로그인돼 멤버 ID 얘가 0이 아닐 때 그래야 얘가 나올 거니까. 그러면 이제 로그인 안 하면 못 쓰는 방식으로는 됐어요. 자, 그러면 로그인 안 했기 때문에 사라졌죠? 로그인을 하면 가능할 텐데. 자, 이렇게 이제 얘 보여줘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건 번호니까 이름 가져와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애초에 지금 로그인할 때 세션에 저장하고 있는 게 멤버 아이디밖에 없어요. 세션에 로그인드 멤버라고 해서 아예 멤버 같은 걸 저장을 한다. 뭐 그렇게 해도 되긴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전 다른 방법을 좀 써볼까 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 댓글 기능 만들다 보면 얘가 한 번씩 씹히는 상황이 나와요. 값을 제대로 못 가져와서 여기가 비어있는 상황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원인을 저는 그때 당시에도 못 찾았고 지금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로그인드 멤버, 그러니까 이 로그인 검증에 사용된 get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는 문제가 없는데 그 멤버를 저장해서 거기서 꺼내오는 이 닉네임은 한 번씩 씹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다른 방법을 써볼까 해요. 뭐 사실 구현하는 방식이야 워낙 다양하게 많으니까 우리가 detail.jsp를 그릴 때 댓글 작성이라고 하는 애도 그려지는 거니까 그 상황일 때 여기서 멤버를 꺼내온 뒤에 넘겨버릴 거예요. 그렇게도 가능하겠죠? 근데 대신에 그러면 이제 결합도가 또 올라가는 거니까 조금 불편한 상황이긴 해요. 근데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한번 해보고 아니다. 너무 좀 그런가? 아니요, 그냥 여기서 할게요. 왜냐면 그 씹히는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실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가 로그인을 할 때 이것처럼 그냥 로그인드 멤버 같은 거 저장해, 뭐 로그인드 멤버 네임 저장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씹혀요.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애초에 로그인을 한 상태일 때 이런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요. 여기서 이 아이디 가지고 멤버 서비스를 갖다 와요. 그리고 갔다 온 값에서 이름을 저장해요. 그렇게 해놓으면 안 씹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멤버 서비스 갖다 오려면 얘도 결국 멤버 서비스 의존성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쪽에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얘는 아예 멤버 타입으로 가져와 볼까요? 이러면 가져올 거니까, 그죠? 그거를 넘겨주겠습니다. 넘겨줄 때 뭐 멤버 전체를 넘기는 게 딱히 필요하지 않다 이러면 그냥 닉네임 같은 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넘겨도 되겠죠? 애초에 멤버로 안 받는 거는 메서드를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 번잡하고, 그냥 가져온 거에서 이렇게 내가 필요한 것만 넘기겠다. 그럼 이제 얘는 EL로 그냥 쓸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잘 나오죠. 근데 이 친구 너무 좀 임팩트가 없으니까 얘도 이런 거 주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회원으로도 한번 들어와 보죠. 문제 없죠? 그리고 뭔가 작성을 했다. 잘 나오고요. 이렇게 리스트 기능을 일단은 만드는데, 우리 거 지금 좀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는 사실 게시물 작성에서도 있었던 문제예요.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에 띄어쓰기를 줄바꿈을 넣었습니다. 이거 맞아요? 이거 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가 줄바꿈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입력해서 넣었을 때 이 줄바꿈이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이걸 가져왔잖아요. 화면에 그렸죠. 그렸을 때 이건 하나의 공백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결국 HTML 문법이니까, 태그가 구성된 게. 그럼 이 안에서 이 줄바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든지 간에 줄바꿈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한 칸의 공백만 인정을 받는다 라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댓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올바른 표현은 아니죠. 이걸 해결하려면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을 그냥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넣을 게 아니라 가져와서 쓸 때를 생각하고 HTML 문법으로 BR 태그를 넣어줘야 돼요. 줄바꿈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런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간단하긴 해요. 그렇게 어려운 기능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해내는 연습이 좀 필요한 거다 보니까, 자, 얘는 이제 아티클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RQ가 저장이 안 됐네요. 아까 설명드리다가 여기다가 메서드 하나 만들 겁니다. VU는 변수만 가져야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기에 필요한 메서드가 있으면 만들어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외부에서 호출해야 되니까 퍼블릭으로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름은 이런 식으로 일단 에러 없게. 그리고 이 안에서 할 일은 정말 간단해요.
이거 할 겁니다. body라고 하는 애는요, 자바에서 사용하는 애죠. 우리가 컨트롤러에서 스트링 값을 받아서 넘어오면 얘가 줄바꿈을 역슬래시 n으로 표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역슬래시 n으로 되어 있는 애들을 다 br 태그로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replace all은 모든 걸 다 찾아서 다 바꾼다. 처음에 온 인자를 찾아서 두 번째로 온 인자로 바꿔버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ASD 줄바꿈 ASD 했으면 그 줄바꿈 부분에 BR 태그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꺼내와서 보여줄 때는 BR이 정상적으로 인식이 될 거니까.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제 보여줄 때 디테일에서 아티클 내용을 보여주려고 할 때 그냥 바디를 꺼낼 게 아니라 이렇게 얘를 호출할 것이다. 잠깐만. 아니지. 그럼 바디가 맞죠. 우리가 디스점 바디라고 해서 처리를 해놨으니까 맞지. 이러고 다시 한번 글을 볼게요. 이제 됐죠. BR 처리가 다 돼버릴 거니까.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댓글 쪽도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이런 거 하나 리플라이에다가도 만들어주고, 그러면 리플라이를 보여줄 때에도 그냥 바디가 아니라 이렇게 보여준다. 그럼 얘도 바뀐다라는 거죠.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넣었던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들어있는데도 가져왔을 때 이렇게 잘 되잖아요. 아니지, 얘는 가져올 때 하는 게 맞죠. 데이터베이스에는 변경된 값을 넣진 않죠.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보여줄 때 쓰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인서트 할 때 쓰진 않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자, 아티클 라이트 여기서 작성 버튼 눌렀을 때 컨트롤러가 받는 상황에서 저 메서드를 호출해서 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들어갈 때는 DB에 있는 대로 들어가요. 이대로. 근데 얘를 꺼내와서 보여줄 때 시완이 될 거니까 여기 있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아예 데이터베이스에 넣을 때 작업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단편적인 문제를 또 하나 해결했고요. 그동안에는 사실 우리가 테스트 한다고 내용을 짧게 넣고 줄바꿈 같은 거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던 거예요. 근데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풋이나 텍스트 에어리어를 사용하면 이런 문제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게, 우리도 이제 조만간에 적용을 시키겠지만 그 어떤 사이트를 봐도요, 입력할 우리가 글을 쓸 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곳은 없어요. 다 편집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가장 흔하게 우리가 좀 많이 볼 수 있는 거 이런 거. 다 이런 거 들어가 있죠. 게시판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하면 이런 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딱히 생각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긴 해요. 얘를 쓰면 저렇게 처리가 안 되거든요. 이 안에서도 뭔가 생각해야 될 게 있긴 할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도 나중에 이런 거 적용시킬 겁니다. 편집기, 텍스트 편집기.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지금까지 한 내용 제가 커밋 하나 또 남겨드릴 거고요.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